이거는 이제 따라하지 말고 그냥 영상 참고하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고요. 그냥 지금은 보세요. 자, 이거 전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요거랑 같은 거죠. 변수 이름이고 배열이고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에 들어갈 데이터들의 타입이고, 그래서 이 한 줄 아티클이라는 객체 리모컨이 요런 배열에 들어갈 건데, 그런 배열 객체랑 연결될 변수가 이름이 articles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articles라는 게 없으니까, article이라는 게 없으니까 해당 데이터가 해당 인덱스에 들어갈 수 있는 리모컨을 만들기 위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생성자, 그 다음에 아티클, 게시글이라는 겁니다. 게시글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생성자. 그리고 게시글에는 게시글 번호, 그리고 작성 날짜, 뭐 이런 게 있겠죠. 더 있지만 여기까지 약식으로. 그러면 요 안에다가 생성자, 얘도 메서드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했죠. 4개 변수로 id가 있을 거고, 또 레지데이트라는 4개 변수가 있다고 할 때 객체 내부의 id에다가 id 값을 넣어주고, 외부에서 받아온 거죠. 외부에서 받아온 레지데이트를 내부의 레지데이트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생성자니까 객체 만들 때 이 괄호 안에다가 인자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인자가 4개 변수로 들어가서 객체 내부의 변수에 저장될 거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하죠? 빨간 줄 있잖아요. 메시지를 보면은 아규먼트가 2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상은 하나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성자를 없는 거로 따로 만들든가 아니면 인자를 넣든가, 둘 중 하나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뭐 해결 방식으로 인자를 추가해라, 뭐 그거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새로 만들면 이제는 뭐라고 안 하죠.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보면 메서드 오버로딩이랑 느낌이 비슷하죠? 이름은 같지만 4개 변수 개수랑 뭐 이런 게 다르니까. 그러면 아티클 1에 id를 출력했을 때 뭐라고 나올까요? 아티클 1이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는 만들어질 때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를 실행하죠. 0 나오잖아요. 쓰레기 값.
그럼 만약에 dis.id는 1이라고 했으면 객체 id라는 값을 1로 초기화한 거니까 이제는 1이라고 나오죠. 1이라고. id가 1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얘는 인자를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아티클 2의 id를 출력하려고 하면은 콘솔에 뭐라고 나올까요? 실행 결과로. 자, 이거 인자 두 개 있는 거 컨트롤 클릭해보면 여기로 찾아오죠. 이 생성자,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실행되는 생성자는 얘예요. 그러면 요 2랑 941209라는 날짜 데이터가 사실은 문장이죠. 각각 순서에 맞게 들어가요. 밖에서 받아온 거를 객체 내부의 변수에다가 저장하겠죠? 여기에. 그럼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니까 2가 나오겠죠. 두 번째. 이해되시죠? 세 개까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3이 나올 거고 1, 2, 3. 자, 그러면 이 int id 말고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태틱이라는 거.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전에 얘기한 적 있어요. 스태틱 메서드 얘기하면서 스태틱을 변수 앞에다 썼을 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자,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클래스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요게 아티클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러면 이 설계도 안에 있는 거, 일단 스태틱 변수 하나 있겠죠. 얘는 스태틱이니까 강조의 의미로 빨간색으로 나타낼게요. 이렇게.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 변수니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객체가 이거 무시하고 두 개 만들어졌다고 치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예정대로면 스태틱이라는 게 없었을 때 다른 객체들도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객체 내부의 멤버가 스태틱이면은 객체가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만 갖게 됩니다. 클래스만 갖게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클래스만 가지고 있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 아티클 객체가 이 last id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객체도 마찬가지고. 전에 얘기했죠. 얘기했던 상황이 이거예요.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last id 값이 어느 정도 정해진 값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가 0으로 초기화되어 있으면 이 첫 번째 객체가 여기 접근해가지고 1로 증가시켰을 때 이 두 번째 객체가 스태틱 변수에 접근을 하게 되면 0이 아니라 1로 초기화되어 있는 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태틱이 아니면 0으로 초기화되어 있으면은 얘도 시작은 0으로 될 텐데 이 객체가 여기 접근해서 1로 바꿔놨잖아요. 근데 다른 객체에서 볼 때 바뀐 값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스태틱이니까. 그래서 다른 객체에서 서로 다른 객체에서 스태틱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클래스에 딱 하나만 존재하는 변수가 이 스태틱 변수라는 거. 그러면 저는 이거를 진짜로 0이라고 초기화 해보겠습니다. 0으로 초기화하고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 안에다가 일단 last id의 값을 1씩 증가시켜 놓고 이렇게 증가한 거를 객체 내부의 변수 id에다가 저장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세 번째 지울까? 네,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내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 일단 지금은 이거를 하나 더 이거 인자를 없애볼게요. 어떻게 나올까요? 두 번째랑 첫 번째 객체의 id를 출력할 때 1, 2 나오죠. 자, 이거 객체에서 이걸 출력하기 전에 이 생성자가 접근한 곳이 last id의 값이었죠. 그 당시에는 초반에 0이었어요. 0으로 초기화되어 있었는데 이거 증가하면서 0에서 1이 된 겁니다. 그리고 0에서 1 된 거를 id에다 저장했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 아티클 객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생성자 실행하는데 여기서 1 또 증가하고 있죠. 1에서 2가 됩니다. 그리고 그 2가 된 것 객체 내부의 변수에다가 저장하고 있으니까 1, 2가 출력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스태틱 변수라는 건 객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에 하나만 있는 변수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에 풀었던 문제, 인력관리소 문제 있죠?
번호가 자동으로 넘버링 되는 거랑 다르게 얘네들은 실제로 변수의 값을 계속 바꾸는 거랑 다르죠. 하나만 있는 변수를 다루고 있었잖아요. 음,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수업하면서 디스 뒤에다가 이런 형태는 처음 봤을 겁니다. 얘도 약간 모양은 메서드죠? 메서드 비슷한 건데 여기다가 last id 1 하고 2024 1209 12 12 12 뭐 날짜 시간까지 임의로 정의했습니다.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겁니다. 이름이 디스잖아요. 디스. 얘 컨트롤 클릭하면은 여기로 가요. 자, 커서는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이동하죠. 그리고 이 안에서 디스하고 그냥 괄호만 해버리면 이쪽으로 가죠. 지금 이 구조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게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한테 last id에다가 1 더한 거랑 임의의 날짜 데이터 주면은 이 안쪽이 실행되겠죠.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생성자한테 일을 맡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었다. 그래서 이 생성자가 끝나고 나면은 밑에 있는 last id 1 증가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랬을 때 얘 어떻게 나올까요?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실행된 출력문의 결과는 똑같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5랑 9412 09라고 했을 때 실행 결과는 id의 값은 뭐라고 나올까요? 각각 1, 5가 나오죠. 왜냐면 이때 두 번째 객체 만들 때는 이미 누구한테 시킬지 지정해놨잖아요. 인자가 두 개니까 4개 변수 2개짜리한테 시킵니다. 얘를 통해서 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얘한테 넘어와요. 그런 차이고.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당연한 건 없지만 여기 이거 증가시키는 거 없으면 똑같이 1 나오죠. 그래서 자동으로 넘버링 할 때는 이거 추가하는 거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배열에 대해서 배열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용량은 10으로 해보게요. 10으로. 그럼 게시글 객체 10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본 배열
에다가 넣을 때 0번 인덱스에다가는 아티클 1 넣고 1번 인덱스에다가는 두 번째 아티클 객체를 넣어줬습니다. 리모컨을. 맞죠? 그랬을 때 0번 안에 들어있는 거 얘의 아이디는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왜냐면 articles라는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각 인덱스에 들어있는 게 리모컨이잖아요. 이 리모컨 누른 거예요. 이 점이. 그러면 0번과 1번에는 각각 첫 번째, 두 번째가 들어있으니까 1, 2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읽을 때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뭘 하는지 봐야 됩니다. 뭘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안 하면 뭐 이렇게 해야겠죠? 일일이 articles의 0번의 id는 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귀찮잖아요? 뭐 많아지면은 몇 번이었는지도 몇 번까지 했는지도 까먹을 때도 있을 거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총 4개를 만들고 이 배열의 용량을 3이라고 하고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articles의 3은 new article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문법적인 오류 안 보이죠? 무사히 실행될까요? 안 되죠? 인덱스가 3번인 경우는 없잖아요. 이것도 배열이니까 마지막 인덱스가 존재하겠죠? 마지막 인덱스는 배열의 용량에 좌우되고 지금은 3이니까 0부터 2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3번 인덱스에다가 이 객체 리모컨을 복사해서 넣어주려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그래 요것도 해보죠. 지금 아이디만 계속 출력을 했는데 레지데이트 얘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객체 이거 만들어질 때 이 안쪽이 실행되죠? 근데 얘는 이 생성자를 호출한 거고 이런 정보를 가져다 준 거죠. 저장하고 그랬을 때 출력하고 있는 값이 레지데이트니까 이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내부에 들어있는 변수는 배열에 들어있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